그거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마포 모임할 때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제가 그건 똑똑히 기억이 나. 무슨 얘기하실 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이거는 지금 일반 지금 물리 세상이 아니다. 지금 이 공간이 바로 영적인 세상인 것이다. 그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오프라인 공부할 때 주제가 특별히 없어도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하고 그 맛을 보여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요 말이죠, 요 말. 요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무들이 조금씩 많아질수록요, 그냥 모이면 그 자체가 영계 세상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도 오늘 요것도 조금 더 깊이 와닿으셨으면 한 걸음 좀 더 나가신 거예요. 무엇과 하나이다. 어떤 존재를 체험한다. 이거 진짜 이것과 마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아, 그 공간에 있는 거구나. 아, 내가 그때 그 공간에 있었구나. 아, 방금 그 공간이었구나. 이렇게 인지해 버리면 그거 그냥 끝나요. 그 공간의 시민이었어, 그때는. 음. 그러니까 영적 연구자가 말하는 내용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그런 공부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냥 늘상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기에 있으니까 이치 설명을 하거나 무에 닿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어쨌든 이 느낌이 맞죠. 지금 이 느낌이 맞는 거야. 가야 하니까 이 느낌이 맞긴 한데 이게 어, 우주 섭리 정도까지 갈 때는요. 시선이 이 밖을 실은 향하지를 못하죠. 우주 섭리가 내가 되어야지 시선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시선이 여기서 보는 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시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는 시선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으로써 짐작은 할 수 있으나 이 시선으로 보지는 못하죠. 아까 전에 이제 슈타이너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궁금함을 품고서 공부를 하면 그곳으로 가고 그것에 심이긴 하나 아직까지 물질력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자꾸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꾸 튕겨져 나오는 거야. 이게 자꾸 우주 섭리 바운더리에서 자꾸 튕겨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는 봤는데 실제로 내 시선은 이 안에 있는 거지. 몸도 그렇고 내 시선도 그렇고 이 안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쌓는 걸로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밖에. 실제로는 깨닫는 것 자체도 그렇고 물질력도 그렇고 그 두 가지를 다 설명하시는 거잖아. 다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냥 거의 통칭해서 뭐라 그래요. 다 버려라. 다 버려라 이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인중천재일하고 양악명화 인중천재일하고 일종무종한다는 것은 실은 천부경 판을 제일 큰 바운더리로 봤을 때는 이 무자리와 네 자리를 놓고 나서 해도 되지만 실은 천부경판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아예 그냥 정보 우주론 같이 천부경판 자체가 그냥 이 우주에 그냥 딱딱딱딱딱 하고선 빈틈없이 붙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 물질에서부터 지구를 바라보고 우주 섭리 정도는 깰 수 있는 천부경판 자체가 완성이 되어야지 이 너머의 시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너머의 시선, 진짜 시선. 이제 들어서 아는 시선 말고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이거를 이제 나오셔야 되죠. 깨고 나오시면 이제 플라마이나가 깨달음 과정에서 계속 쌓았고 물질도 쌓았지만 그거가 플라마이나라고 꼭 생각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이제 조금 그냥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플라마이나는 이치로 이쪽에서 풀어줄 때 보면 플라마이나가 여기 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꼭 플러스가 꽉 쌓여야지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폐가 생겨버려요.
어떤 얘기하는지 이제 뉘앙스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려 본 거고, 음양은 언제나 가치 있다는 그냥 그 강력한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음양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 양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꾸 우주 섭리 안에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있지는 않은데 양을 지금 음을 못 봤어. 음은 늘 있었죠. 음은 늘. 이 안에 있으니까 자꾸 쌓는 느낌으로 거기에 또 먹잇감이 되는 거죠. 먹잇감이. 생각을 일으키고 무언가를 바라볼 때 이미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연계의 시민이 된다라는 사실은 이미 음이든 양이든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그것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치적으로 보는 차원이 맞지 이렇게 자꾸 쌓이는 것이라고 깨달음이든 물질이든 보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느낌적으로 제가 느낌적으로만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이 우주 바운드리에서 자꾸 깨달음이 자꾸 튕겨서 나온다 이런 표현들이요 실제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깨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거기서 튕겨서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머무를 수밖에 없죠. 그 상태를 알고 계시면 어, 이 시선도 바뀌죠. 음양의 시선을 일단 그런 과정으로 거치셨으면 그거를 벗어나는 시선도 이제 생기니까 뭐 그런 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양학명에서 인종천지해서 일종무종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실은 음양이 진동했던 현물 세상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봐야죠. 음이 쌓였으니 양이 막 쌓이니까 음이 작용을 하는 순간이다. 그거는 아직까지 물리세상 아니에요. 물리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가 인종천지라고 하는 것은 음양 상태에서 약간 벗어나게 되는 거죠. 큰 판으로 봤을 때는. 음양은 어쨌든 진동이 있어야지 양이 있고 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맞아. 그래서 좀 물질 세상에서 더 많이 과감하게 벗어나시길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강의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깨달음을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내 위치가 드러난다. 양이 여태까지 쌓였구나 그랬으면 양에 있는 위치예요. 그게 여기에 있는 위치야. 그러니까 여기서 탁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 음양이 그냥 있었구나. 예를 들면 아, 이게 진동을 하다가 지금 나를 이렇게 띄웠구나. 아, 그런 이치는 여태까지 계속 풀어져 있었구나. 이렇게 설명하면 또 음양의 이치는 아시는데 이제 진짜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요새 이제 뭐 공부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는 여기 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느낌은 맞아요. 저 또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거 계속 뭔가 이제 깨달음이 한번 크게 오고 나면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뭐 한 번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략하게 겪었지만 이거 자꾸 양악명 하는 느낌이네 자꾸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뉘앙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꾸 채우는 느낌이다. 이거 비워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발상 자체도 이 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 그래서 이것조차도 깨부셔야 돼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뭐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여태까지 뭐 겪고 그냥 뭐 생각해 봤던 것들 눈에 찍힌 발자국을 그냥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눈에 찍힌 발자국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뭔가 조금 팍 하고 튀는 뭔가 그러면 약간 저도 당황스러워서 저 인간 뭐지? 이러면서 이상하네. 이제 막 이제 변종 에어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죠. 저 인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할까?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일시무시해서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치 얘기할 때는 그런 게 조금 쉽진 않아요. 바운드리 안에 있죠. 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허경영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바운드리에서 럭비공처럼 조금씩 튀는 사람이 유일하게 지금 허경영 선생님이야. 저도 재밌죠. 그분을 보면. 소공자 선생님 건 본 지가 좀 오래됐네. 한 편 봐야죠. 요새 무슨 말씀하시는지. 허경영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우리 생각대로 잘 풀릴까요? 허경 선생님이 생각한 대로 잘 될까? 지금 상태로는 어림도 없다. 허경영 선생님이 방편이라고 쓰시는 것도 물질력 극복 못해요. 뭐 이런 얘기는 처음 드리지만 응원은 하지만 극복 못해요. 그거. 그래서 제가 허경영 선생님한테는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성혁명이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다 신이다. 여태까지 나한테 많이 배웠으니까 깨치고 일어나라. 나가라.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 이후야. 허경영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허경영 선생님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허경 선생님이 어, 이 생에 나서 지금 이제 연세가 70 넘으시고 예를 들어서 뭐 7, 8, 90년대 이 한국 역사 중심에 서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역할로서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훌륭하게 해내셨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허경 선생님이 또 강점이 약간 그거에 시대 흐름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되실까 의문이 좀 들죠. 저도 어느 정도 그 생각은 있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공부냐. 먹고 살고 시간을 좀 줘야지 공부를 할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바쁜데 공부하는 시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다 위선이다. 그거 거짓말이다. 네가 해봐라. 너도 지금 당장 그지같이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 깨달을 수 있냐. 먹고 살기 바쁘지. 이 말 맞죠. 이 말 맞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어딘가에서는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 포인트는.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를 그렇게 한 거예요. 물질은 그냥 둬도 그렇게 흘러가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노력하고 계신 소중한 분들은 그대로 가지만 그것이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과 동시에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영성혁명이 동시에 일어나야지 그게 가능하다. 나중 되면 그거 다 물질한테 잡아먹히기 때문에 늦는다. 이게 제가 본 관점이에요. 이게 또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가야 돼요. 동시에. 나중 이런 게 아니에요. 나중이면 이치가 말하잖아요. 나중이면 죽어서 천년 후, 만년 후예요. 지금 당장이지. 이 이치는 어디든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이든 물질혁명이든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든 그것 포함 이런 영성혁명도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허경 선생님이 그 부분에서는 이제 시대에 뒤처진 거고 그것을 결국에 놓친다고 하면 실패가 되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신 분이에요. 저는 그 부분은 확실해요. 믿어 의심치 않고 저는 그거를 좀 극복해 보시길 이제 조금 바라는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럴 용기가 있으신지 용기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건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허경 선생님이 그릇이 진짜 딱 그 정도였다고 하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딱 그 정도 그릇이었다고 하면 진짜 뭐 명패 팔고 돌아가신 분밖에 안 돼요. 이치는 이치대로 저희가 남기겠지만 어,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거죠. 허경 선생님 본인도 섭리를 내릴 수 있는 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인 여러분 다 해요, 다. 그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절대. 우주 섭리가 풀리고 난 이후의 자리가 다 그런 신인들인데 이제 앞으로 되면 다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건데 대단한 자리가 아니죠. 그나마 먼저 오셔가지고 이치를 많이 알려주셨으니까 그 역할로는 소중하고 하지만 이제 갈수록 그 위치가 대단한 위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미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그 자리를 알고 있을 거고 어쨌든 우리의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 어떤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결국에. 앞으로 150년 동안 그런 우리가 그런 뭐 영성의 무슨 중심 국가가 한반도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는 150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150년 보고 가는 게 아니다. 우리의 영성혁명이라고 하는 것, 신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 지구적 관점이라서 작게는 태양계와 운명을 같이 할 정도의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돼요. 작게는.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것도 두 분은 이해를 좀 잘 해보셔야 돼요.
지구적 관점이 아니라 작게는 태양계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의 생로병사와 같이 운명을 맞을 정도의 이 깜냥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뭐 한반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뭐 앞으로 뭐 1000년 저도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은 그거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더 멀리 봐야죠. 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더 멀리 본 미래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그게 지금 아무리 멀리 봐야 지금이에요. 이것도 이제 두 분은 많이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이제 하셔야 돼요. 돌아 여러분들이 진짜 태양계와 운명을 같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딱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시안적인 150년 뭐 이렇게 당장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요. 안 돼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그 지금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장선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우주적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서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우지 않으면 이 지금은 오지 않는다. 이게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이치예요. 이 얘기를 누가 알아들을까요? 이 얘기를. 정말 마지막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 전 우주적 강력한 지장보살의 서원이 나의 지금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믿을 거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선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열매고. 근데 잘 이해 안 가실 거 아니에요. 두 분도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선물인지 두 분이 진짜 이 열매를 따야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 같은 경우 그게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 같은 거예요. 이게 무에 닿았다 내려오는 통과 의례 같은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입 밖에 이런 얘기를 안 내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태반인데 그 사람들을 제 눈에는 지금 어떻게 보일 거냔 말이에요. 그분들 아휴, 참 그래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도 지금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서 이 세상에서는 떠들고는 있는데 닿기를 바랄 뿐이죠.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두 분도 커다란 시선으로 좀 포부 있게 그냥 좀 하시면 정말 그 열매가 뭔지 알게 되신다.